수업 1. 삶의 변화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안나. 인생은 기복이 있는 모험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건 사실이야. 인생은 예측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말이죠. 바로 그거예요. 부모님이 이혼하면 정말 힘들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그래요. 아이들은 종종 부모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고 느낍니다. 그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이런 일을 겪는 친구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핵심입니다. 때로는 대화할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이죠. 공감은 그들의 치유 과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뒤섞여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변화 속에서 슬프거나 혼란스럽거나 심지어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활동은 어때?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취미에 참여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확실히 어려움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는 것이 전부입니다. 인생은 모험일 수 있지만 지원 시스템이 있으면 탐색이 더 쉬워집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요. 함께 힘을 모으면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서로가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레슨 2. 스토리텔링의 예술. 안나, 당신의 취미가 궁금했어요. 글쓰기 좋아하세요? 네, 사실 저는 여가 시간에는 단편 소설을 써요. 정말 멋져요. 어떤 이야기를 즐겨 쓰시나요? 저는 독특한 캐릭터와 모험이 있는 판타지 세계를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판타지가 너무 창의적으로 들리네요. 만든 캐릭터 중에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나요? 네, 제게는 흥미진진한 퀘스트를 진행하는 엘라라라는 용감한 기사가 있어요. 엘라라는 흥미롭게 들립니다. 스토리에서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열망에 이끌립니다. 그것은 강력한 동기입니다. 스토리 아이디어는 어떻게 떠올리나요? 때로는 꿈에서 비롯되거나 자연과 예술에서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환상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자연은 정말 영감을 줄 수 있어요. 글쓰기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나요? 가지고 있어요. 제 자신에게 도전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보람차게 들리네요.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네, 친구들의 생각과 격려에 대해 자주 공유합니다. 훌륭한 지원 시스템입니다. 작품 출판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고 싶어요. 언젠가 제 이야기가 인쇄된 걸 보는 게 제 꿈이에요. 나는 당신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글쓰기에 대한 당신의 열정은 빛을 발합니다. 수업 3. 동정심의 영향.
안녕하세요, 애나. 저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읽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참상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지원을 목격하는 것은 큰 감동을 줍니다. 물론이죠. 국경 없는 애 사회와 같은 조직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들의 기본 아이디어는 상황에 관계없이 가장 필요한 곳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놀랍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연민을 구현합니다. 그들이 그런 압박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대한 그들의 훈련과 헌신을 믿습니다. 말이 되네요. 또한 의료 전문가 간의 팀워크도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확실히 협력을 통해 강력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긴급 상황에 매우 중요합니다. 재난 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네, IT 지진에 대한 그들의 대응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명에게 중환자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예시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물론이죠.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글로벌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동의해요. 이는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자원봉사를 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바로 그거예요. 동정심은 파급 효과를 일으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레슨 4. 피트니스 펀. 안녕하세요, 애나. 최근에 피트니스 루틴에 정말 전념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존. 네, 거의 매일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놀라워요. 정말 환상적이에요. 운동 외에 피트니스를 위해 다른 일을 하시나요? 확실히 주말에는 긴 산책을 하고 요가를 연습하는 것도 좋아해요. 균형이 잘 맞는 것 같네요. 걷기는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긴장을 풀고 동시에 자연을 감상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요가를 해봤어요? 가지고 있어요. 유연성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멋진 방법이에요. 네. 게다가 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고급 포즈는 더욱 그렇습니다. 상상이 되네요. 좋아하는 요가 포즈 있으세요? 워리어 포즈가 마음에 들어요. 강인하고 집중력이 느껴져요. 당신은 어때요? 아이의 자세가 마음에 들어요. 운동 후 아주 차분하고 스트레칭도 잘 돼요. 훌륭한 선택입니다. 운동 중에는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이죠. 특정 운동 프로그램을 따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섞어줄게요. 저는 킥복싱과 댄스 같은 다양한 수업에 도전하는 걸 좋아해요. 계속 흥미진진하게 느껴져요. 재밌을 것 같네요. 다양성은 확실히 동기부여를 유지하고 번아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이죠. 또한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는 것이 더 즐거워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동의해요.
운동 친구가 있으면 더 열심히 운동할 수 있고 소셜 이벤트로 만들 수 있어요. 레슨 5. 삶의 테피스트리. 안녕하세요, 애나. 저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가족과 사회생활에 대한 개념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매력적으로 들리네요. 전 세계 가족들은 어떻게 다른가요? 글쎄요, 일부 문화권에서는 결혼 가족 구조가 매우 강해서 단합을 강조합니다. 그거 재미있네요. 많은 지역에서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전통을 유지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가치를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방법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은 사랑과 지지와 같은 다양한 근거에서 번영합니다. 네, 사회적 역동성이 우리의 정체성과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놀랍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어떨까요? 그곳에서는 가족 간의 유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읽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폴란드 가족들은 종종 함께 축하하며 연휴 기간 동안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정말 멋지네요. 식사와 전통을 함께 나누면 사람들이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물론이죠. 소속감과 문화적 자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현대 사회가 이러한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기술과 세계화는 가족이 상호작용하고 연결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사랑과 지원의 핵심 가치는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러한 가치는 시대를 초월하며 문화에 관계없이 모든 가족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제6강 변화를 위한 옹호. 안녕하세요, 애나. 저는 정부로부터 소외감을 느낄 때 지역 사회가 권리를 협상하는 방법에 대해 읽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이죠. 많은 단체들이 자신의 관심사, 특히 교육 분야에서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네, 교육은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들의 약속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조직은 종종 국가의 어린이들을 교육하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교육은 다음 세대가 스스로를 옹호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이들은 교육을 받으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풀뿌리 운동이 변화를 가져오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확실히 풀뿌리 운동은 종종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단 행동이 어떻게 중대한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놀랍습니다. 예.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서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술은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전 세계 개인을 연결하여 옹호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소셜미디어는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플랫폼을 사용하여 변화를 주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는 방법을 보는 것은 흥미진진합니다. 레슨 7. 맛있는 발견.
안나, 요즘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어졌어요. 저는 만두와 볶음면을 가장 좋아해요. 정말 환상적으로 들리네요. 저는 이 두 가지 요리를 모두 좋아해요. 어떤 종류의 만두를 가장 좋아하세요? 찐 돼지고기 만두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육즙이 많고 맛있어요. 얌. 저는 야채 만두를 좋아해요. 특히 매콤한 디핑 소스를 곁들이면 더 좋아요. 훌륭한 선택입니다. 집에서 만두를 만들거나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을 선호하시나요? 집에서 만드는 걸 좋아해요. 다양한 충전재로 창의력을 발휘하는 건 재밌어요. 훌륭한 유대감 형성 활동처럼 들리네요. 다른 어떤 충전재를 실험해 보고 싶으세요? 버섯과 시금치를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때요? 전에 치킨과 생강 만두를 만든 적이 있어요. 지난 디너 파티에서 히트했어요. 맛있을 것 같네요. 볶음면과 함께 주로 무엇을 제공하나요? 저는 알록달록한 채소와 단백질용 구운 닭고기를 많이 넣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은 생각이야. 저는 종종 두부와 간장을 넣어 맛을 냅니다. 완벽한 조합입니다. 좋아하는 면 종류가 있으세요? 저는 우동을 즐겨 사용합니다. 우동은 두껍고 쫄깃합니다. 뭘 더 좋아하세요? 저는 쌀국수를 좋아합니다. 쌀국수는 가볍고 소스를 잘 흡수합니다.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들을 보고 나니 요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만간 요리의 밤을 계획하고 함께 잔치를 만들어 보아요. 레슨 8. 필수품 쇼핑. 안녕하세요, 안나. 필수품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 안 돼. 물건이 얼마나 빨리 소진되는지는 언제나 놀라울 따름이에요. 그렇죠? 우리 같이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으로 가봐야겠네요. 좋은 생각이야. 누군가와 함께 쇼핑하는 게 더 재미있어요. 무엇을 사야 하나요? 과일, 채소, 빵 같은 식료품이 필요해요. 당신은 어때요? 저녁 식사로 간식이랑 재료가 좀 필요해요. 파스타 먹을지도 몰라요. 파스타 맛있을 것 같네요. 특별한 요리를 만들 계획이신가요? 네, 크림 머시룸 파스타를 만들 생각이에요. 정말 놀라워. 재료가 다 준비됐나요? 아니면 재료를 좀 사야 하나요? 신선한 버섯과 크림을 좀 가져와야겠어요. 과일은 어때요? 사과와 바나나를 살 생각이에요. 간식으로 딱 좋아요. 좋은 선택. 그리고 그들도 건강해요. 특별한 요리를 할 계획이세요? 제가 받은 야채로 볶음을 만들 수도 있어요. 빠르고 맛있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야. 볶음은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거의 모든 것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쇼핑하는 동안 아무것도 잊지 않도록 목록을 만들어 봅시다. 좋은 계획. 제 필수 사항도 적어 볼게요. 팀워크로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이 쇼핑 여행을 효율적이고 재미있게 만들어 봅시다. 수업구, 협상 조건. 안녕하세요, 안나. 결제 조건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뭔가 생각해 봤어요. 오, 뭘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배송 후 30일에서 45일로 지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리적으로 들리네요. 현금 흐름을 좀 더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많은 공급업체들이 계정 정산에 약간의 추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동의해요. 파트너와도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우리가 그들의 서비스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팀의 다른 누구와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다음 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계획이야. 우리의 제안을 뒷받침할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결제 동향에 대한 통계가 있으면 우리의 근거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급업체로부터 선호도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현명한 조치입니다. 이들을 대화에 참여시키면 윈윈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트너십과 전반적인 효율성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저도 그래요. 회의 전에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제11강 균형 찾기. 안나, 우리 프로젝트 기여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60대 40 정도가 제 편인가요? 우리한테는 너무 고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협업에서 우리 둘 다 가치를 느끼는 것이 중요해요. 동의하지만 연구 측면에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있지만 디자인 요소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여러분의 디자인은 우리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타협하는 건 어때? 타협은 공정하게 들립니다. 55대 45로 가면 어떡하지? 이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균형이 더 잡힌 느낌이 들어요. 네,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파트너십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열려 있는지 정말 고마워요. 과정이 더 순조롭게 진행되죠. 확실히 진행하면서 언제든지 기여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에 따라 조정하고 동일한 이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팀워크와 우리 둘 다 각자의 역할에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합의를 찾았으니 이제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 낙관적인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긍정적인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자. 제12강 스포츠의 진화. 안녕하세요, 안나. 캐나다 스포츠의 역사에 대해 읽고 있었는데 정말 흥미로워요. 아, 정말요.
뭘 알아냈어요? 19세기 캐나다의 스포츠와 게임은 고도로 조직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거 재미있네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활동에 참여했을까요? 하키나 라크로스 같은 비공식 경기는 많았지만 체계적인 규칙이 부족했습니다. 상상이 되네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플레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스포츠가 더욱 조직화되고 공식화되기 시작한 것은 나중에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캐나다 스포츠의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을까요? 19세기 후반의 클럽과 리그 설립은 경쟁적인 스포츠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말이 되네요. 조직화된 대회가 플레이어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을 형성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통해 선수들은 기술을 향상시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스포츠 문화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있나요? 물론이죠. 스포츠는 더욱 포용성이 높아졌고 여성들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상당한 발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여성 스포츠의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확실히 캐나다의 스포츠가 조직과 다양성 측면에서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는 것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동의해요. 스포츠의 미래와 우리가 보게 될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 생각하면 정말 흥미로워요. 바로 그거예요. 기술과 혁신으로 스포츠가 어떻게 계속 발전할지 누가 알겠어요. 레슨 13. 아웃도어 어드벤처. 안나, 오늘은 하이킹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그거 멋지네요. 어떤 공원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메이프루드 파크에 갈 생각이었어요. 멋진 트레일이 몇 개 있어요. 메이프루드 파크를 좋아해요.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정말 그래요. 거기서 가장 좋아하는 트레일이 있나요? 네, 저는 리지 트레이를 좋아해요. 도전적이긴 하지만 보람이 있어요. 환상적인 선택입니다. 완료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면 약 2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은 어때요? 저는 시닉루프를 타는 걸 좋아해요. 좀 더 편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마음이 있어요. 편안해지는 것 같네요. 오늘은 두 트레이를 모두 시도해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좋은 생각이야. 리지 트레일에서 시작해서 시닉루프를 탈 수 있어요. 완벽해. 간식이랑 물 좀 챙겨줄게. 멋져요. 멋진 경치를 찍을 수 있도록 카메라를 가져올게요. 좋은 생각이야. 신선한 공기와 자연을 즐기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도시를 벗어나 야외 활동을 하는 건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레슨 14. 아침 루틴. 안녕하세요, 안나. 저는 엄청 빠졌는데 알람 시계를 7시로 설정했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야. 보통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끔 스누즈 버튼을 몇 번 눌렀어요.
공감할 수 있어요. 침대에 좀 더 오래 누워 있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요.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바로 일어나면 더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어때요?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려고 하지만 결국 핸드폰을 먼저 스크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임 트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습관을 바꾸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대신 책을 읽기 시작하고 싶어요. 생산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훌륭한 계획인 것 같네요. 독서는 하루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게다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도와줘요. 아침 루틴을 위해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책이 있으신가요? 읽고 싶었던 자기계발서를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자기계발서는 앞으로의 하루를 위한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올해는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정말 멋진 목표예요. 아침 루틴은 사고방식과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새로운 루틴을 고수할 수 있도록 서로 도전해 봅시다. 들어갈게요. 이 여정에서 서로를 응원하게 되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레슨 15. 야외 피트니스 재미. 안나, 집에서 야외 운동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생각해 봤지만 실제로 해본 적은 없어요. 상쾌할 수 있어요. 신선한 공기와 햇빛은 동기부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장담해요. 어떤 종류의 야외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뒷마당에서 요가를 하는 걸 좋아해요. 평화롭고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돼요. 요가 소리가 멋지네요. 저는 보통 밖에서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를 해요. 이것도 훌륭한 옵션입니다. 달리기는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사이클링은 관절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서도 재미있습니다. 서킷처럼 다양한 운동을 조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서킷을 할 때 어떤 연습을 추천하시나요? 팔 굽혀 펴기, 스쿼트, 점프 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신 운동이 될 거예요. 어려운 일처럼 들리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보통 얼마나 오래 운동하시나요? 강도에 따라 30에서 45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간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땀을 흘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또한 그날의 기분에 따라 언제든지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유연성이 마음에 들어요. 함께 야외 운동 세션을 계획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활동적이면서 동시에 야외 활동도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제16강 옵션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안나. 이 섹션에는 다양한 아이템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새로운 옵션을 탐색하는 것은 언제나 흥미진진합니다. 뭘 찾고 계세요? 저녁 식사로 사용할 독특한 재료를 찾고 싶어요.
제안 사항이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향신료를 확인해 보는 건 어때? 요리의 품격을 높여줄 수 있어요. 좋은 생각이야. 다양한 맛을 실험해 보는 걸 좋아해요. 좋아하는 향신료 있으세요? 저는 커민을 사용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많은 레시피에 따뜻하고 흙 같은 맛을 더해줍니다. 커미는 환상적입니다. 저는 스모키한 느낌을 주기 위해 파프리카를 자주 사용합니다. 파프리카도 맛있어요. 훈제 파프리카 드셔보셨나요? 맛이 정말 풍부해요. 네, 있어요. 스튜와 구운 야채의 깊이를 더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채소에 대해 말하자면 식사에 추가할 신선한 야채를 찾아야 할까요? 확실히 신선한 농산물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야채는 무엇인가요? 저는 피망을 좋아합니다. 피망은 어떤 요리에도 색과 단맛을 더해줍니다. 피망은 훌륭합니다. 애호박을 즐겨 사용하는 것도 좋아해요. 정말 다재다능해요. 물론이죠. 그 재료들로 볶음 요리도 만들 수 있어요. 맛있을 것 같네요. 필요한 걸 챙겨서 함께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제17강 예술의 힘. 안나, 방금 아트 갤러리를 방문했는데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정말요. 정말 대단하네요. 전시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들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각 작품마다 독특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동의해요. 아티스트들은 다양한 스타일과 기법을 선보였어요. 바로 그거예요. 다양한 배경이 그들의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것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우리의 관점에 도전하는 작품들이 정말 좋아요.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나요? 특히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는 현지 예술가에게 끌렸습니다. 그거 재미있네요.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면 환경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이죠. 예술이 사회 문제에 대한 대화에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도 그래요. 예술은 표현과 변화를 위한 강력한 매체예요. 직접 예술 작품을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특히 추상화를 좋아해요. 긴장을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재밌을 것 같네요. 언젠가 당신의 작품을 보고 싶어요. 기꺼이 보여드릴게요. 친구들과 창의성을 공유하는 건 언제나 좋은 일이에요. 물론이죠. 함께 예술을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날을 계획해 봅시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더 훌륭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